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2위와 3위는 바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혈관 질환 같은 심장 질환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질 때는 특히나 이 2대 질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과 더불어서 이 2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32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신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2대 질병을 대비하는 보험이 보험 중에서도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최영선 전문가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를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보험은 만인이 1인을 위한, 1인이 만인을 위한 이런 합리적인 정신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연금이나 종신보험 등 훌륭한 보장성 보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뇌졸중이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저연령층에서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인이 다 돼서 가입을 하는 것은 제한적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발병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관심을 성인들은 꼭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지 오늘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보장성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런 분들은 더더욱다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부족하신 분들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뇌출혈 진단 자금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집중적으로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기존 보장이 부족하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 과연 어떤 것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할까요? 뇌 관련하는 모든 질환을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명보험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CI 보험에서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소를 붙이면서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장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고 축소적인데요. 재장애로 인해서 25% 이상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된다는 제한적이고 축소적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보장에 대한 진단 자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타고 다니는 혈전들이 혈관을 터뜨려버리는 뇌출혈은요, 9.2%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주막하 출혈, 뇌내 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의 출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요, 뇌출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생 빈도를 보입니다. 66%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는 뇌졸중은 뇌경색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혈관을 타고 다니는 혈전들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경색뿐만이 아니라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내 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좋아하는 뇌혈관 질환은 뇌 관련 모든 질환의 10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I64 병명 코드를 비롯해서 I67부터 69까지 거의 뇌혈관의 모든 질환을 보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허혈성 심장 질환은 어떤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CI 보장에서는 중대한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전도와 심근 효소의 변화,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되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축소적인 보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급성심근경색은 10.2%의 발병률을 보이면서 I21부터 I23 변명 코드를 두루두루 보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얘기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모든 심장질환 관련한 보장의 100%를 보장하는 것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협심증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타, 뿐만이 아니라 만성, 급성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같이 보장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뇌 관련 질환의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사실 뇌출혈과 뇌경색을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터져버리는 것이 뇌출혈이고요. 대신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 뇌경색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건데 그래도 66% 정도밖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뇌졸중에 대한 진단 자금은 진단 자체도 무섭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 부분에 대한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자, 전신마비뿐만이 아니라 한쪽 눈이 안 보이고 계속적인 어지러움증, 두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굉장히 긴 시간을 투병해야 되는 후유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이 뇌졸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은 어떨까요? 사실 초기에 카테터나 스텐트 삽입술로 수술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심근경색은 발병 초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순간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미리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만, 스트레스, 좌식생활, 피로 및 과로, 지방, 소금, 설탕의 함유량이 높은 식이요법, 덥거나 춥거나 바람 부는 날 운동하는 경우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심장질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별 사망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연 1위인 암을 빼고도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남녀 모두의 사망순위 2, 3위를 나란히 마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원인별 사망순위는 어떨까요? 자, 단연 1위인 암을 빼고라도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나란히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자금을 500만 원, 뇌졸중 진단자금을 2천만 원까지 뿐만이 아니라 허혈성 진단자금을 500,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진단자금을 2천만 원. 자, 20년 동안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하고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자금을 500만 원씩밖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구성을 34대 질병수술비를 400만 원까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뇌혈관이나 허혈성으로 진단받고 수술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최고 193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네요. 웬만한 진단자금과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남자 같은 경우 20세에 44,567원. 자, 쭉 가서 자, 50세에는 73,558원입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남자분보다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인데요. 20세에는 27,946원,
50세에는 5만 원을 넘지 않는 43,174원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모두 좋아하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은 보험료에 큰 보장. 자, 우리 한번 같이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최영선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지금 제가 가입해 있는 보험에요. 예. 이게 실손 의료비는 필요 없고. 예, 그러세요? 예, 그다음에 예. 보험료가 지금 현재 많이 부담이 돼서 다른 걸 좀 추천받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지금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54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특별히 아프신 데는 아직 없으시죠? 예. 건강하신 편이신 거죠? 예, 건강하죠. 예. 예, 그래서 나이대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비싼 실손 의료비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볼 거고요.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일시납으로 금호생명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에 우체국에서 큰병큰 보장보험을 가입하셨는데 한 달에 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 나가시더라고요. 예. 이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세요? 두 개 보험 해가지고 예. 전체 한 19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19만 원이요? 예. 월 나가는 게? 예.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보기로는 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50대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필요가 없고 대신 다른 보험 가입할 게 있는지를 여쭤보셨고요. 또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을 잘 유지하면 좋을지 알고 싶다 하셨거든요. 저희 배명남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보내주신 증권 자료를 먼저 보고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우체국보험에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450원만 현재는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호생명의 무배당 풀코스 종신보험은 일시납으로 완납을 해주신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체국 보험은 19,450원이라서 현재는 보험료가 그닥 부담스럽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갱신형짜리로서 2013년에 가입을 하셔서 60세, 70세, 80세,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90세까지 4번을 갱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19,450원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닥 부담스럽지 않아서 괜찮다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걸 그냥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대 질병 치료비만 해도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대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거나 3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험을 지금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종신토록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손보사 같은 경우도 보면 80세 예전에 가입했던 것들도 80세 만기, 70세 만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준비하신 거는 종신토록 이걸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단점이 10년마다 갱신해서 이게 지금 또 3대 질환 방금 이제 저희 처음에 공부한 내용이 2대 질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갱신 폭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은 19,450원이겠지만 10년 후에 60세 때 갱신을 한번 할 것 같으면 이제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당장 해지하고 이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갖고 계시다가 이제 보험 폭이 많이 올라간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그냥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배당 풀코스 종신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2001년에 준비를 하셔서 정말 빨리 준비를 하셨고 예전 거라 참 좋은 보험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생존 축하금이 돼서 보험기간이 1보험기간, 2보험기간 이렇게 증권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죠. 이게 1보험기간이라 해서 65세까지 생존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요. 내가 낸 주 보험료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만기 축하금 해서요. 내가 냈던 게 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고 또 이 보험기간이라고 해서 이 보험기간 동안에 뭐 일반 재해 사망, 교통재해 사망 이런 것들로 사망을 했을 경우,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보험은 사실 장애나 사망 쪽으로 준비하는 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계약 같은 경우가 내가 죽으면 나오는 거다 생각하고 아마 이 보험을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줘서 가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낸 보험료 만기 축하금으로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재해나 사망 같은 경우도 내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을 정말 잘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담스럽지 않은 게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내셨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가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는 DC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보험도 시청자님이 처음에 준비하셨을 때가 305만 원 정도를 내셨었는데 이거를 계속 뭐 20년 납이라든가 30년 납이라든가 이렇게 늘려놨었으면 이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보험료를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TV를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도 이런 보험료를 갖고 있는데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이 보험의 장점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장성이라서 뭐 수술하거나 뭐 진단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없기는 하지만 재해 후유장애로, 그 다음에 사망, 이런 것들로 해서 받는 거. 그 다음에 살아 계신다면 내가 낸 보험료 또 중간에 65세 때 한 번 다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장점이에요. 지금도 이런 보험이 있어요? 정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게 좋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좋아요. 저도
그 시청자님이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보험도 가입을 하셨구나. 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하셔서 실손 의료비가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50대가 넘으시면 실손 의료비 보험료가 많이 나가요. 이게 종신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내는 게 실손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청자님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실손 보험을 꼭 가져가야 될 거지만 진짜 어른들은 이제 수입이 끝날 때 수입이 이제 뭐 55세, 65세 정년퇴직 하셔서 수입도 없는데 내가 1년마다 큰 폭으로 오르는 실손보험을 가져간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방송에서도 항상 얘기하듯이 실손 의료비가 첫 번째라고 하면 그걸 준비를 못했다 싶으시면 수술비하고 진단자금은 꼭 가져가시라고 하는 게 갱신되지 않는 걸로 20년만 내고 내가 100세까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를 그래도 보험방송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실손 의료비는 뭐 필요가 없고 다른 걸로 한번 추천해 주세요라고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대 진단이나 뭐 살아가면서 수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남성들로 인해서 남성 뭐 생식기 질환이나 그 다음에 나이 드셔서 인공관절, 뭐 골절 진단금 이런 것들로 필요한 담보들을 한번 넣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제 시청자님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험료가 실손 의료비를 빼고 준비를 하셔도 월 보험료가 20년 동안 한 92,000원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혹시 이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 이거 가입 못하겠어, 준비 못하겠어라고 하시면 이제 더 상담하실 때 저희가 담보 금액을 약간씩 줄여가지고 보험료는 또 시청자님한테 맞게끔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으면은 건강할 때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한 달에 얼마 내는지도 잘 모르셨어요. 보험에 관심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점검을 받으셨고요. 좋은 보험을 2건이나 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100세를 위한 준비만 하나 더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09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꽤 길게 남기셨네요. 얼마 전에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치료 중인데요. 실손 의료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요. 긍정적인 답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선희 전문가님. 네. 탈모로 인해서 고민하신다니까 걱정 많으시겠네요.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탈모의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노안이라든가 유전적으로 오는 탈모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으로 오는, 예를 들면은 두피의 염증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원형 탈모 이런 것들은 질병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탈모에 대한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에서 또 치료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 비급여 항목에서 몇 프로짜리 보장을 받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부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적인 원형 탈모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질문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4323님께서 주신 내용이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상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복 보장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한 군데서만 받는 건지요? 이렇게 적으셨네요. 배명남 전문가님. 답은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손 의료비나 운전자 보험의 일부 담보 같은 것들은 1인 한 회사 것만 보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해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러 넘어져서 골절을 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 보험회사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골절 진단을 만약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했던
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은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주셨고요.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홈쇼핑에서 가입한 아들 보험이 있는데 그거 하나 있고요. 네, 아들 보험을 하나 더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보험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남편 보험이 2개가 있는데 보장이 잘 된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아드님 보험이랑 남편 보험 한꺼번에 문의하신 거죠? 네.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이요. 20살이요. 네네. 남편분은요? 48이요. 아, 그러세요? 저희 네.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요. 네. 아들 보험이 그 납입 기간이 30년으로 돼 있는 보험료 62,000원, 흥국생명의 우리 아이 사랑보험 요거 맞으신가요? 네. 예, 그리고 남편분 보험은 2건이 있으신데요.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랑 흥국화재에서 또 통합보험 이렇게 2건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예, 저희가 이 3건의 보험, 또 아드님과 남편분 보험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보험료는 아드님 것도 함께 부모님께서 납입을 하고 계신 거죠? 그쵸.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20살 된 아들 보험과 48 대신 남편 보험 문의 한꺼번에 해주셨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좀 봐드릴게요. 홈쇼핑으로 가입한 아들 보험 괜찮은지를 여쭤보셨고 또 남편 보험 전반적으로 점검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남선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가족분들의 보험 점검도 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자녀분 거부터 볼게요. 네. 네, 가입하신 시기를 보니까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준비를 해주신 거고 현재 7년 정도는 유지를 참 잘해주셨네요. 네. 네, 그런데 시청자님, 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가입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냥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네, 가입했어요. 네. 네, 만약에 이 보험 가입하셨을 때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하셨다면은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내야 되는 총 보험료, 전체 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으로 납입 기간을 하신 경우라면 내가 내야 되는 전체 보험료는 좀 많이 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보장성 보험 준비를 하실 때에는 납입 기간에 대한 계획도 좀 꼼꼼하게 세우셔서 나한테 유리한 맞는 기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녀분에 대한 그 보험에 대한 총평을 드린다면은 암에 대한 보장으로만 치우쳐져 있고 현재 연령에는 조금 맞지 않는 이러한 보장들도 보이는데 기타 특약들은 모두 80세에 끝나거든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일반암에 대해서는 5천, 고액암은 1억까지 잘 돼 있고요. 중요한 2대 진단비에 대해서는 뇌출혈과 심근경색이 1,000만 원, 그리고 또 한 번의 진단비만 받는 어린이형 CI형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라든가 범위로 봤을 때도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는 통원비도 보이는데요. 네. 특정하게 정해놓은 질병, 예를 들자면은 폐렴이나 천식이나 아토피 이러한 정해진 질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통원비 10,000원을 받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 자녀분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의료 수가라든가 물가 상승률에 대비를 하신다면은 통원비 10,000원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거 처음에 가입할 때 네. 감기나 뭐 감기로 통원을 해도 주고 입원을 해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실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감기 중에서도 일부 진단 코드가 맞는 것은 통원비 10,000원을 받는 형태고요. 안타깝게도 실손 보장이 없는 보험이세요. 지금 현재 자녀분 보험이 암에 대한 보장으로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 보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2대 진단비에 대해서는 뇌졸중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으로 또 심장은 허혈성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데 현재 자녀분 연령이 25세 미만이시기 때문에 성인형보다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린이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고 그렇게 되시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암에 대한 장점은 그대로 살리시고요. 이렇게 보완을 하시게 되면은 100세형으로 최대한 길게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녀분 보험 봤으니까요. 배우자님 보험 살펴봐드릴게요. 네. 첫 번째 가입하신 보험이 흥국의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보험. 이 보험 안에는 실손 의료 보장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 외의 보장들은 80세까지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80세 이후에 남편이 어떤 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하셨네요. 그러면 남편분은 74세까지 돈을 내는 기간이 될 거고 80세까지는 보험을 받는 시기, 보장을 받는 그러한 대부분의 형태가 80세를 끝나는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매달 보험료가 59,000원이신데 이 안에 적립보험료가 16,000원이 들어있거든요. 네. 의무적으로 최소 적립금을 넣어야지만 가입이 되었던 이러한 상품이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립보험료는 그대로 저축이 되는 형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보장성 보험 하실 때 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셔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보험료 납입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한 가지 특이한 점도 보이는데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에서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현재 가입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공제인데 이 증권 안에는 2만 원만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손 보장은 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1억까지 보장이고 상해는 500만 원 한도로 의료비가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상해에 관련한 부분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입하신 보험도 볼게요. 흥국에 가입하신 프리미엄 통합보험. 이 보험으로는 3대 진단비를 따로 준비를 하신 것 같으신데 여기 있는 보장들이 모두 3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분들 보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돈을 내는 납입 기간은 길게 돼 있고요. 대부분의 보장들은 80세에 끝나고 중요한 진단비는 3년마다 갱신이 돼서 100세까지 계속 돈을 내셔야 되는 이러한 구성이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혹시 현재 남편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픈 데는 없는데 작년에 접촉사고가 나서 허리를 조금 다치긴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적인 치료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허리 쪽으로 한 이틀 정도. 아, 네네. 큰 사고가 아니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시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증권을 또 보니까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걸로 되어 있으시던데 운전자 보험이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서 화물차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한 5배 이상 크다고 하거든요. 운전자 보장도 필수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에 있는 실손 의료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80세에 끝나서 없어지는 이러한 보장들의 일부 보완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보험에 대해선 갱신이 되는 3대 진단금 요건은 전체를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통합형으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 3대 진단금은 빠짐없이 준비를 하시고요. 부족했던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정도 보완하시고 운전자 비용담보, 필수담보만 함께 넣게 되시면 보장받는 기간도 늘어나고 필요한 보장들은 다 채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남편 거는 조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가입하셨던 모두 갱신되는 형태. 이거는 사실은 좀 전에 우리 배명란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갱신폭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100세까지 갱신되는 거는 아직은 정확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하실 때 비갱신 형태로 해서 진단금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새롭게 네. 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보장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구체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보험 가입 전에 전문가와 상담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요청 들어온 거 좀 봐드릴게요. 6269님께서 주셨거든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고 내용 또 보겠습니다. 저는 52세 여성입니다. 실손 보험료가 작년보다 8,000원이 올랐습니다. 매년 더 오르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배명남 전문가님, 앞으로는 더 많이 오르겠죠? 아유, 이게 안타까운 얘기가 실손보험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지금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이 보험료는 쫓아다니면서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 언니도 지금 그 문자 주신 분이 52세 여성인데 저희 언니가 51세거든요. 저한테 이제 보험 준비를 해놓고 실손보험이 1년 7,800원이 올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8,000원 오른 거 보니까 비슷하게 진짜 올랐네요. 근데 이래서 아까 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만큼 더 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얼마 정확하게 몇 프로 올라, 뭐 내년에는 몇 프로 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따라서 각 보험사에서 그 손해율을 책정을 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뭐 우리가 52세 돼가니까 뭐 몇 프로 올라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들도 전문가이긴 하지만 말씀을 못 드려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그 보험료가 올라서 계속 유지를 못 하시겠다 싶으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수술비하고 진단자금으로 그냥 꾸준히 10년이건 15년이건 딱 내서 끝내고 100세까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실손보험을 저도 마찬가지로 뭐 60세 넘어서 70세 넘어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계속 오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유지를 못할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또 문자 하나 볼게요. 7481님께서 적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셨어요. 6개월 전에 다리가 골절돼서 입원 수술을 했습니다. 실비보험과 상해수술비, 골절 진단비도 받았는데요. 1년 후에 핀 제거 수술을 받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선희 전문가님. 네. 보장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실비보장에서 상해 의료비 관련해서 청구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상해 의료비라고 하는 거는 사고 발생 시점,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혹은 365일 한도로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 사고시니까 365일 한도라면 실손보상이 1년 동안은 보상이 될 거고요. 1년 이후에 핀을 뽑는 제거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받으셨다는 수술비라든가 진단비라든가 이것도 한 사고의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수술비라든가 실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1년 이후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보험의 중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실손보험도 꼭 가입해야 되는지, 예. 제 나이에 꼭 가져야 할 보험이 있는지 점검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보험이 두 건 있으시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네. 가입 시기가 꽤 오래되셨습니다. 1999년에 가입했던 삼성생명의 암보험은 납입 기간이 네. 끝나신 거죠? 네. 예, 그리고 2010년도에 동부화재에서 프로밀 라이프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네. 지금 보험을 한 달에 3만원 정도 납입하세요.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세요? 시청자님 혹시 걱정되는 질병 같은 건 없으신가요? 가족력이라든지? 혈압이나 예. 암 같은 거야. 혈압은 이제 가족력이 약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암보험이야 걱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걱정은 돼도 보험료는 네. 아깝다라고 남성분들이 꽤 많이 네. 얘기를 하세요. 저희 네. 배명남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11세입니다. 41시고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아니요. 아직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올해 41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직 미혼이시고요. 보험의 중요성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도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하셨고, 아직 40대 초반이시라 여러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일 테지만 50세, 60세, 70세가 가면 여기저기 많이 아프다고 또 시청자님들도 연락을 하시거든요. 나이에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게 있을지도 살펴드릴게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1999년, 2010년 이렇게 가입을 한 거 보니까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 가입은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험료 납입은 시청자님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직장 다니면서 제가 하고 있고요. 네, 네.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 22세 때 무배당 원터치 암보험 준비해 주셨고 34세 때 동부화재 프로미 이렇게 보험,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니까 이제 보험을 네.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네. 살다가 보면은 내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네. 상해로 다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질병이 나한테 찾아오거나 할 때는 내가 보험을 준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수입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강하기 때문에 보험은 이게 이거 보험료가 너무 비싸, 이거 나는 건강한데 준비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셔도 보험 방송도 보시고 주위에 보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보험에 어떤 거 가입했니, 어떤 거 준비했니 한번 물어보셔서 보험의 중요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 원터치 암보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너무 일찍 준비를 해주셔서 벌써 이제 납입 기간이 끝나긴 했는데, 단점이 보험,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은, 준비했던 보험은 만기가 70세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길 가다가 보면 80세 되신 노인분들도 되게 정정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네. 그래서 보험 기간이 70세라고 하면 만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네. 어차피 보험 준비 납입한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가져가시되 보험 기간이 70세로 끝나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동부화재 프로미 라이프 보험은 100세 만기긴 한데 20년 납이고요. 근데 20년 납이라고 해서 이 보험료로 계속 20년 동안 내고 안 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중간에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이런 것들이 갱신으로 돼 있어요. 네. 3년 갱신으로 돼 있는데 보면 그 3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2010년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담보 삭제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님한테 준비해 드리려고 한 게 나이가 41세고 그 실손 의료비가 준비를 하셔야 될 때고, 아까는 이제 저희가 계속 아까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실손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혈압이나 암에 대해서 가족력도 있고 하면 그 아프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실손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제 통합보험에 보장성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방금 그 동부화재 거에 대한 3년 갱신형들은 담보를 삭제하셔서 하나로 20년 동안 내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사에서 그 수술비나 진단자금, 진단비도 지금 보장이 암사망 그 암보험에 대해서 70세 만기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암, 수술, 그다음에 실손보험에 진단보험까지 다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준비를 해 주신다면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하시기 때문에 보험 나 필요 없고 준비하기 싫어라고 생각하셔도 진짜 내일 일은 모르는 게 우리 사람 사는 일이거든요. 우리 남성분이시고 건강하시니까. 그다음 아픈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험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아마 당장 가입을 안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나중에 정말 질병이 발생하거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아이고 진작에 가입을 할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고민 좀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까지 전화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까요? 090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 보시죠. 저희 아들이 가슴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고 실비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2대 진단비는 25세 미만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전문가님, 남선희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 이상이 없었다라는 소견이면 추가로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사실은 보험사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그런 검사들이 이런 MRI라든가 CT 촬영 이런 검사 했을 때 또 어떤 부위를 검사했냐에 따라서 뇌라든가 가슴 통증이라면 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민하게 볼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내가 검사를 받았던 그 종합병원에 방문하셔서 의무기록지하고 검사 결과지 서류를 받으셔서 내가 의뢰한 보험사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검사 받은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없으신 경우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물론 보험사는 심사하는 기준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혹시 부담보에 대한 설정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부담보라고 하면 내가 검사를 받았던 가슴이든 어떤 심장이든 통증을 느꼈던 그 신체 부위를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보장을 안 해준다라는 어떤 조건을 서로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그러한 형태를 부담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도 가입이 가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지를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고지를 안 하고 하면은 이상소견이 없었으니까. 이상소견이 없었다 할지라도 기존에 어떤 검사를 하게 된 거는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피해받지 않을 수 있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문자 더 풀어볼까요? 하나둘 57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23세 회사원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배명남 전문가님. 네. 지금 보험료가 나는 건강해서 보험료 한 번도 청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 23세면 참 건강한 나이예요. 당연히 이제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가 50세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다니고 나 엄청 건강할 거야. 이렇게 자신하신 분이면 50세 이후에 보험 드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내가 내일 아플지 내일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요. 나이 먹어서 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예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23세라고 하시니까 건강하실 거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신다면 보험료가 더 저렴하실 건데 그래서 빨리 준비하시라고 하는 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은 어릴 때 건강할 때 빨리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주신 분이 나는 50대까지 정말 팔팔하게 건강하게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튼튼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장담을 하시면 그때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이 더 무서운데요.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4692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0대 초반이고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3년째 드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뇌졸중 가입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남선희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전화 상담을 해주셨던 어떤 그 남자 시청자님 말씀이 좀 떠오르네요. 네. 건강하시고 젊고 보험료 너무 아깝다.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대조적으로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시고 약을 계속 복용 중이신 어르신 분께서 문자를 가입해도 되냐고 네, 오히려 보험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어딘가가 편찮으시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상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계산을 해서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그 유병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험사별로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꼭 확인해야 되는 어떤 3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암으로 인해서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의 여부하고 또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3개월 이내에 어떤 추가 검사, 소견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가입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고지혈증 약 드시고 이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 플랜 119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 계속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1-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2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